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이슈와 전략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가 정말 대단한 사상 최고가 흐름을 잠깐씩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우리 옆 나라의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 한번 중간 점검 해보고 갈까요? 어떤 흐름입니까? 다 지금 뭐 주요 증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증시들, 금시들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 모멘텀들이 전 세계를 좀 강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우호적인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사실 이 상황이 언제 사실 끝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계속 가는 증시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은 더 갈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뭐 주식을 가지고 안 계신 분들은 또 반대적인 또 공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고,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 새롭게 어떻게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그런 공포들이 좀 있으실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 요인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지난주에도 인플레가 확실하게 2%대로 가는 걸 보여야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그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FOMC를 앞두고 또는 FOMC 전후로 해서 계속적인 코멘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을 부러뜨릴 수 있는 재료까지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요인이라는 건데, AI와 관련된 모멘텀, 특히나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들이 전 세계 시장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늘 주제가 이제 3대륙 증시 최고점 돌파, 엔비디아 효과 계속될까로 정했는데, 일단 AI 모멘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시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뭐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증시를 부러뜨릴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주말 사이에 결국 장중에 시총 2조 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서학 투자자들이 정말 고민이 커졌습니다. 아까 그 공포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언제 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인가, 사 마라. 의견 어떠세요?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긴 합니다만, 사실 아까 뭐 저희 방송 전에도 AMD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봤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 주도주는 엔비디아일 겁니다.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전 세계 증시가 다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러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OP 마진을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갔을 때가 2017년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그때 OP 마진이 한 70%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한 60%대이니까 그때 영광을 다시 재현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아직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AI와 관련돼서 사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료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든 뭐든 하나씩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전문가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일반인 투자자들이 AI를 쓴다라고 해봤자 사실 챗 GPT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활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면 충분히 주가 상승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가 흐름이 주가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언제든지 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보유자 입장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리스크 관리가 가장 큰, 신규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언제든지 여차해서 고점이다 싶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엔비디아가 이제 부러지면 일단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확 꺾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 당분간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도 엔비디아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네. 때문에 뭐 당장의 실적이 확 꺾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참 요즘에 삼성전자에 헛헛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소외되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AI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습니다. AI 붐에서도 좀 비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드실 테고 주가 보면 너무 답답하고요. 이번에도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와 동맹 영향에 또 삼성전자와 또 TSMC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네. 예상을 해주실까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이제 대량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도 일부 받긴 하겠지만 과거에 조금 뭐 대출을 좀 완화해 준다라던가 대출 조건을 우선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의 형식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당연히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자국 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삼성과 TSMC에 비하면 좀 사실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최첨단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기존에 납품을 할 수 있었던 레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력들이 좀 중요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증명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인텔에 조금 모멘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 몇 년 안으로서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TSMC 아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반도체 확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포기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것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는 조금 매매 동향이 좀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 주가 흐름도 좀 약화된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AI, 우리 흔히 말하는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 체력이 되는 또 D램 반도체도 수요가 많이 도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우리가 온디바스 AI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내년으로 미뤄져 있고 올해는 노트북이나 PC가 더 우선시 된다는 거는 사실 그쪽에 더 D램이 많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분명히 D램 쪽에서 충분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금 좀 약간 실적 악화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낸드 쪽에서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2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개인의 선택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있지만 두 개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주가 상황이 나쁜 상황들은 특별히 없는데 네. 주가는 참 안 가네요. 네. 좀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의 향방이 참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는 좀 가져가는 걸로 좀 보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는 보유자라면 지금 굳이 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드디어 오늘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백 프로그램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초강력 대책이 나올까요?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그 기대감으로 저 PBR 종목들 크게 올랐다면 구체적인 발표 이후에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뉴스에 팔고 이슈가 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드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어제 주말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투자자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내용들은 없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도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제 부분까지 건드려줘야 어느 정도 좀 강력한 요인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 상황에 맞춘 자율 참여 형식으로의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또 세론이라는 그런 이제 좀 단어를 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사실 금요일에도 참 반도체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피발 주식들도 오후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들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사실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종목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밖에 예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들 특히나 1월달, 2월달 들어서 특히 2월달 들어서 저 PBR 관련 주식들 산 종목들이 굉장히 수량과 금액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멘텀 하나로 완전히 주식 관련 이 관련 섹터가 이제 좀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는 이미 추세를 강력하게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와 상관없이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로 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라도 한번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사실 오늘 지나고 나면 조금 좀 당분간은 모멘텀이 소멸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섹터들이 좀 쉬어갈 때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 전반적인 전략 네. 이번 주에 예상과 전략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변동성들은 계속 심할 거고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AI, 저PBR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일단 바이오까지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꼭 이제 가지고 가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좀 세게 올라간다 싶으면 좀 분할 매도했다가 그동안에서 가장 적게 올랐던 종목들을 좀 추가 매수하시고 그런 식으로의 계좌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장 필요한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쉽고 갑작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냐라는 냉소가 짙게 깔리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고요. AI, 저 PBR 두 손에 잡고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